저 85쪽에 7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85쪽에 7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 허가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에요. 1번 주거지역은 시가화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시가화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이죠. 2번 계획관리지역은 유보용도지역으로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용도지역으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고, 4번의 생산관리지역은 보전용도지역으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생산관리지역은 보전용도지역이 아니고 유보용도지역. 유보용도지역이고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야 되죠. 5번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지역으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요약집은 53쪽 봅니다. 53쪽에. 자, 53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2번 세부 기준이라 돼가지고 세부 기준 찾았습니까? 네. 자, 박스 안에 보시면은 시가화 용도는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막 2번 유보용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죠. 그래서 2번 계획관리는 유보용도라 해서 맞고, 그 다음에 4번 생산관리지역은 유보용도죠. 그런데 보전용도라 해서 틀렸어요.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 5번 질문 맞습니다. 3번에 다시 요약집에 보전용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보전용도지역이죠. 거기 3번이니까 3번 맞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주민 입안 제한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입안 제한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위치해야 할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오보니까 도시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를 지정하려니까 어디에 위치해야 지구단위를 지정해 줍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는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맞죠? 여기 또 농림지역이랍니다. 농림지역. 예. 그러니까 앞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위치 지역과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처음에 한 5-6번 볼 동안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0번 이상 보면은 명확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봅시다.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가 신청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에 토지용질 변경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건 암기사항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제곱 미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이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경우에는 둘 이상 용도지역 중 전체 면적이 가발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모를 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가발이 속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정하지 가발이 아닙니다.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되고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52쪽 요약집에 보시면은 자, 52쪽에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1번의 형질 변경 면적이 다음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자, 박스 아래 1번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1만 미만이다 해서 1번 맞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되죠. 자, 거기 3번이고 보존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4번, 5번이 또 여기에 당연히 맞는데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개발이 허가 대상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가발이 속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 기준을 각각의 토지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게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밑줄 안 쳤어요. 이렇게 문제 한번 풀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보시고 10번. 자, 10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적확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틀렸죠? 예.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로 이미 기반시설이 있죠? 여기에는 계획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면 틀렸죠? 15일 내에. 3번에 개발이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개발에 따른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 4번 생산관리지역에 개발의 허가 신청할 경우 그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자,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생산관리지역일 경우에는 관리지역이죠. 허가기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1만이라서 틀렸죠. 5번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이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이 마치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 중공검사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남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에 어디를 보시면요, 51쪽을 보세요. 51쪽. 자, 51쪽에 보시면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허가 신청서 제출 보시면은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이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해놨죠. 왜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서 이미 기반시설이 있죠. 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제출해야 하는 데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이번에 허가 처분에 1번 처분기간 보시면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 국토교통정보 체계를 통하여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하죠. 자, 그런데 방금 푼 문제 2번에서는 30일 내라 해서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조건부 허가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신청자 의견을 들어서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이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죠. 조건부 허가됩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4번 지문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중간에 허가 기준에 1번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양갈 1번 형질 변경 면적이 당구에 적합해야 되는데 박스 안에 관리적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니까 방금 푼 문제 4번이 생산관리적은 관리적이죠. 1만이 아니고 3만 제곱미터 미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문은 요약집 55쪽을 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준공검사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이 마치면 턱광, 제독도, 시장군서에 준공검사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물건 사놓는 행위나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5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 분할을 중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1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2번 찾았습니까? 자,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성장관리 방안은 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큰 시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여기 주변에 이 용도적이 있겠죠. 이 용도적이 유보용도, 자, 보전용도, 또 유보용도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자, 보전용도는 보전관리, 자, 그 다음에 농림 자랑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같은 개발이 안 된 곳이죠. 한마디로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주변에 큰 시설이 들어오면 자연히 여기에 기생개발이 되겠지요? 기생개발이 됩니다. 이 기생개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무슨 개발이 된다? 난개발이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고 이 지역의 개발을 자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방안을 뭐라 부른다?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개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관리를 수립할 수 있다.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내용은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고 해놨죠. 그래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2번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 예상되는 상업지역에서 성장관리를 수립할 수 있다. 상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된 곳이죠. 이걸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상업지역이 아니고 어디? 유보용도나 보전용도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자, 3번의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자, 높이는 이미 포함 사항입니다.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죠. 4번 계획관리 지역에서 성장관리를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5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성장관리를 수립하는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이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겠죠. 자, 변경하고 그 변경 지역의 성장관리 반응을 변경할 때는 주민과 해당 지자체 의견 들어야 한다. 벌써 틀렸죠. 듣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지방군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 미만 변경, 경미한 변경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끝말만 보면 되죠. 무엇을 한다 하면 틀리고 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던데
4번 지문부터 봅시다. 4번 지문은 20쪽. 자, 20쪽 했습니까? 자, 20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 범위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턱광퇴덕도 시군조례로 건표를 따로 정해주는데, 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원래 40% 주던 걸 얼마 준다? 50%.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반에 쓰면 원래 20% 줬죠. 그런데 얼마 준다? 30% 줍니다. 거기 4번이기 때문에 4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요약집에 자 53쪽을 봅니다. 53쪽. 자, 53쪽에 보면은 3번에 성장관리방안에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1번에 성장관리방 수립해 보시면 누가 수립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분수는 해놨죠.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죠.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는 게 아니죠. 자, 박스 안에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의 1번에 턱광퇴덕도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보존용도 지역에 해당되게 되죠. 방금 푼 문제 2번처럼 상업지역은 시가화용도죠. 이걸 수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장관리 방안에는 1호와 2호에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1번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2번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량도 필수로 들어가는데 3번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다음에 높이는 옆에 뭐를 놨어요? 2m라고 해놨죠. 자,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반드시 포함 사항은 아닙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의견 청취동에 가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자 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었죠. 그 방금 푼 5번처럼 면적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의견도 듣지 않고 협의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번 보세요. 16번. 자, 16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기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문화재의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1회 2년 이내에 그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서 허가 제한할 때는 연장이 안 됩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된 지역은 최장 3년 이내에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3번 지구단위 계획별이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죠. 2년 연장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4번 자, 개발행위 제한의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는 또는 지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심의만 거쳐서 제한. 5번 개발행위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제한 기간이 끝날 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틀렸죠? 제한 기간이 끝난 후가 아니고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남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에는 자 54쪽을 보세요. 54쪽. 자, 54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중앙,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이 가능하며 아래 2항의 3호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 제한하죠. 2년 이상 연장 제한할 때 심의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방금 품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방금 품제 4번처럼 협의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협의 절차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제한 사유, 제한 기간에 1, 2번은 갈로 묶고 옆에다가 3년 전에 연장 X라고 해놨죠. 그 이번에 보시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3년만 제한합니다. 이는 연장이 안 돼요. 자,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죠. 1번 문화재 보존 때문에 제한했는데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 4, 5는 옆에다가 갈로 묶고 3 플러스 2년 최장 5년 제한하죠.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간? 5년간 제한하고, 그 다음에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에 지정된 지역도 5년간 제한하죠. 그런데 방금 품 문제 2번에서는 3년 이내에 했기 때문에 최장 3년에서 틀렸어요. 5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3번의 의무적 해제 보시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놨죠. 자, 지체 없이 개발의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17번은 우리가 기출 때 풀었던 거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한 거. 자, 1번 문제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 밀도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밀도 관리구에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로 50% 범위안에 용적률 과가 적용하죠. 4번,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는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의 강화, 완화하거나 구역 지정을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 정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맞죠. 혹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에 따라서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요약집은 56쪽 보시면 됩니다. 자, 56쪽에 11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의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1번의 자 봅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수용,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지정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황 공업지역, 이미 개발이 끝난 구도심 같은 데죠. 또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는 뜻은 빈 공간이 없다. 그럼 이런 곳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억제시켜서 기반시설 유지해야 됩니다. 억제하는 방법이 그게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되죠. 그게 2번이기 때문에 2번은 맞다 이렇게 하시고, 3번의 지정 변경 절차에 가면은 옆에 협의나 주민의 의견 청취 X라고 해놨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이번에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할 경우에 다음 각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자, 거기에 박스 안에 방갈로 2번 찾았습니까? 개발밀도관리구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에 따라서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5번이니까 맞고, 방갈로 3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 해줘야 되죠. 자, 거기 3번입니다. 그게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서 3번 3번. 자, 3번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한다면 틀렸죠. 강화해야 된다. 왜? 개발 억제시켜야 되죠. 예, 자, 그래서 강화해야죠.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기가 몇 년마다 아니면 몇 개월마다 할 건지는 자, 법에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하면 틀리겠죠. 5년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하죠. 네. 자, 4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밀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 억제하기 위해서 용적률만 강화시키면 되죠. 이런 개발밀도 관리계획이라는 수립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요약집에 56쪽을 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의해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죠. 자,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게 아니죠. 자, 주거상황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수용,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의 용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시켜야 되죠. 그런데 1번 지문에서는 완화한다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지정 변경 절차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 보시면 특광퇴덕도 시장군수는 지정 변경하려면 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공보에 고시하죠.
4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양갈로 이군의 박스 안에, 자, 거기에 방갈로 3번 보세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간의 기반시설 변화를 어떻게 검토하라 해놨어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완화하거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방금 푼 문제 2번처럼 5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5번 질문은 뭐 개발 밀도 관리 계획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죠. 자, 그래서 5번은 아예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봅시다. 4번. 자, 4번 찾았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또 한 문제가 매년 나오죠. 예,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는 예, 뭐 대충 그 자료에 있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닌 것 찾아라 이 뜻이에요.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규제가 풀리죠. 꼭 지정해야 됩니다.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 꼭 지정해야 되죠. 3번 자,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이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곳이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계없죠. 4번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높은 증가된 지역은 자, 꼭 지정합니다. 5번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자 관할구에 걸쳐 시군의 자 갈로 떼놓으시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유독 그 지역만 인구가 집중된다는 뜻이죠. 꼭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답이 3번인데 요약지문 57쪽 보시면 돼요. 자, 중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되어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제 개발이 시작되거나 집중되는 곳에 지정합니다.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 미리 땡겨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이번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지정 대상 등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이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꼭 지정해야 되죠.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1번이 거기에 해당되고 2번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자한이 완화된다면 꼭 지정해야 됩니다. 거기 2번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것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 자,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는 행위자한이 뭐가 됩니까? 완화되죠. 이럴 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약집에 세 번째 보시고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도 꼭 지정합니다. 그게 4번이고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집중이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지정합니다. 거기 5번입니다. 4번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하면 벌써 뭐가 돼야 됩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됩니다. 3번은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5번은 우리가 기출 때 풀었고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자, 7번 찾았습니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자,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행위자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배면 용도적 변경됐죠. 네. 그러면서도 행위자는 뭐가 됐습니까? 네. 무한했다. 거꾸로는 안 되죠. 네. 주거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면 행위자는 강화돼 버리죠. 네. 자,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정의되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 기반 설치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입니까? 자, 장래 개발이 다 됐을 때 필요한 기반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종류와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설치해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걸 수립해야 돼요. 자,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고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 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원 해제된 것은 다 틀렸죠. 3년이 아니고 1년이고 두 번째 줄에 자, 되는 날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입니다.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죠. 5번 기반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를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3번이 틀렸는데 1번 륜부터 봅시다. 요약집의 57쪽. 자, 57쪽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대상에 의무적 지정 대상이 박스에 있죠. 이번에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정해야 됩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양갈로 3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 써놨죠?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의 자, 종류와 규모를 파악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안 써놓은 분은 그건 안 하세요. 뻔하죠. 딱 책만 보면은 아이고 저 안 왔구나. 자, 거기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이 지정이 되면 기반 설치계획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2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고시도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그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해제된 것을 보죠.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다. 3년이 아니고 1년이다. 자, 내려가서 4번에 기반 설치 비용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에 1번 부과대상 행위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하죠. 자, 거기 방금 푼 문제의 4번입니다. 자, 5번에 기반 설치 비용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자, 59쪽 보시면은 자, 양갈로 이번에 부과 납부 시기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네.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 설치 비용이 부과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자, 그래서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문제가 8번. 자,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되도록 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50% 감면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리모델링도 부가될 수도 있고 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다라는 것은 대수선을 해서 정축을 해서 할 수 있죠. 이 정축일 경우에는 200 정도 초과 정축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부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부가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50% 감면해 주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 신축 건물 전체 연면적이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다. 틀렸죠? 신축 건축물 중에서 초과된 연면적 있죠? 초과된 연면적이 부과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 건물이 있죠. 자, 이 기존 건축물과 신축된 건축물에서 결국 뭐가 초과돼야 된다는 겁니까? 연면적이 초과될 때 이 초과된 연면적이 부과 대상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에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에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틀렸죠? 토지 소유자 아니고 행위자. 자,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 행위하는 행위자 있죠? 행위자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 남이 틀리는데, 자, 요약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58쪽을 보세요. 58쪽. 자, 58쪽에 자, 거기 보시면은 양갈로 자, 4번에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정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최소 얼마 되도록 10만 점 이상 되도록 정해야 됩니다. 1번 이것 때문에 틀렸죠. 1만이 아니고 10만. 2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경우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죠. 거기 2번입니다. 거기 2번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양갈로 1번에 부가대상 행위.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정축 행위자가 원칙적 부가대상이죠. 방급품 문제 3번 첨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 정축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부과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는데 50% 감면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요약집에 그 다음 봅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뭐가 초과돼야 돼요? 연면적이 초과되는 행위에만 부과대상이다. 그러면 초과된 연면적일 때만 부과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 4번처럼 전체 연면적은 아니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5번은 왜 틀렸느냐? 자, 거기에 59쪽에 보시면은 5번에 기반 설치 비용 납부 및 체납 처분에서 납부 의무자 찾았습니까?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를 하는데 갈로 안에 박스 안에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할 때는 그 위탁 도급한 자가 내야 되고, 이번에 단위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 행위하는 자는 행위자가 내라고 해놨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 행위자가 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원이나 도로나 폐기물 처리시설, 녹지 다 되죠? 대학은 안 됩니다. 대학이 답이고, 요약집은 57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아래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설치하는 용적확보하기 지정 고시한 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기반시설 종류가 자, 이런 부분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보면은 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곳이에요?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라 생각하세요. 그건 대부분이에요. 자, 도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원 옆에 가면 소공원 같은 거 있죠? 그 녹지는 모르겠다. 그럼 녹지 하나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대학교까지는 필요 없죠. 그 대학교가 답이고, 그 다음에 수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 있어야 돼요. 폐기물처럼 재활용시설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녹지 같은 것만 주의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예.